네, 라브4입니다. 이제 수리 완료되어가는 영상 하나 올려볼게요. 전조 원장입니다. 하던 차량 지금 뒷반바 이거 순정부품 새 걸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4인차 물건이고요. 뒷반바 교환이고 요거 상처난 거 뺐습니다. 지금 뒤엔다 몰딩 교환하고요. 여기 휠은 복원해왔습니다. 깨끗하죠? 깨끗하게 복원했고, 여기 뒤엔다 몰딩, 그 다음에 문짝 몰딩 이렇게 교환할 겁니다. 휠 얼라이먼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른 거는 방송 내고 부터치해서 최대한 내려고 합니다. 오늘 좀 월요일인데요. 아마 빠르면 오늘 마칠 때 끝나고 아니면 내일 완료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휠 아주 깨끗합니다. 휠 복원했고요. 휠 얼라이먼트 봤습니다. 정상인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뒷반바 하단 여기 기스 났던 거 새 걸로 순정 부품으로 교환했습니다. 뒤엔다 몰딩, 그 다음에 뒷 문짝 몰딩은 이제 새 거 와서 달 거고요. 순정 부품이고, 여기 지금 기스 있던 거 제가 광택 최대한 냈습니다. 티 납니까? 거의 안 납니다. 가까이서도 보여드릴게요. 일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나마 이제 끝에 이것 때문에 전체 도색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도색을 안 했기 때문에 도색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육안상으로 보면은 뭐 조금 잘라 보이죠. 그만큼 화이트 펄이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티가 날 정도로도 색깔이 달라 보여요. 도색을 안 한 건데. 그래서 이 영상의 결론이 이겁니다. 라브4는 센터에서 300만원 수리비 나왔는데 우리 공장에서 지금 이 몰딩만 달면 끝이에요. 이거 제가 광택 낸다고 조립 안 해놓은 건데, 키, 몰딩 다 순정 부품입니다. 이거 지금 달기만 하면 되고요. 이렇게 수리하면 센터에서 300만원 나와가지고 보험료 할증됐던 거 상대방 수리비 이거 50만원 정도로 확정 났습니다. 그럼 차주님 차 수리비 이거 150만원도 안 나와요. 부부값이 한 100만원 언저리 해가지고 150만원 안 나오거든요. 도색을 안 하고 수리비를 낮췄으니까. 수리를 깨끗하게 하고 보험료 할증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색을 안 하는 게 더 좋죠. 지도색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으니까. 이게 어드바이저가 해야 될 일이고, 정비공장으로서 차주님의 입장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있습니다. BMW 6 시리즈 제가 영상에 판금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었는데, 뒷문 뒤엔다 이렇게 판금 깨끗하게 했고요. 사이드 스텝 지껏 살려가지고 복원했습니다. 이거 지금 뒤에 사이드 스텝까지 달아놓으면요, 일반인들 모릅니다. 지금 색깔도 아주 잘 맞습니다. 블렌딩 도장해가지고 100%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신호정입니다. 차임 차량 지금 외형복원 끝나고 이제 도색 완료했습니다. 현재 열처리 중이고, 지금 뒷도어, 뒤엔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 주유구 카버까지, 그리고 도색하는 부위를 제외한 자체 모든 부위 이렇게 커버링 테이프로 꼼꼼하게 보호한 뒤에 도색 진행했습니다. 지금 열처리 중인데 열처리도 예편대로 깔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신호정비였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 뒤엔다 교환하고 뒷문짝 교환하고 사이드 스텝까지 교환하면 수리비 1000만원 나올 거고, 완전 사고차 돼서 차값 몇백만원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수리하면 차값도 안 떨어질 거거니와 수리 비용도 센터에서 1000만원 나올 거, 저희 공장에서는 200만원 이하로 맞춰드립니다. 요 분은 또 아시는 분이라서 조금 더 싸게 해드렸고요. 센터 갈 이유 있습니까? 이 정도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피니티 차주님도 저희 공장에 몇 번 수리하러 와주셨는데, 인피니티 Q60S라는 모델입니다. 정말 특이한 차량인데요, 이 차는 뒤엔다하고 뒷반바 요것도 보험 처리 안 하고 제가 현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색깔 차이 납니까? 안 납니다. 그나마 사진을 보면 조금 밝아 보이죠? 실제로 보면 진짜 거의 95% 이상 비슷합니다. 지금 이거 좀 때가 좀 탄 건데 가까이서 봐도 티 별로 안 납니다. 진짜 도색 잘 됐어요. 뭐 도색은 최대한 저희가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조색도 하고, 서비스 센터에 밀리지 않게끔 좋은 클리어 코트 쓰고 차주님 입장에서 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결론 지어볼게요. 영상 많이 길고 길었습니다. 많이 편수 나눠지겠지만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직원도 다 보내고 이렇게 여유있게 찍고 있습니다. 상대방 대물 100% 이런 거는 내가 보상 받는 입장에서는 고민 안 하고 서비스 센터에서도 수리하셔도 됩니다. 단 막 교환한다고 하면 교환하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교환하는 거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서 넣어서 무조건 교환한다고 하면 차주님도 좀 알아보시고 교환을 하는 게 나을지 안 나을지 고민해 보시고 수리하시는 게 맞고, 자차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안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 자기 부담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자차나 대물 제가 영상 올려놓은 전편해 보시고, 오늘의 주제는 쌍방과실이니까 쌍방과실은 가해자거나 피해자거나 과실이 서로 나오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200만원을 뭐 상대방 수리비, 내 차 수리비 200만원 무조건 안 넘어가겠다 이러면 그냥 먼저 맡기시면 되고, 과실이 작으신 분들 뭐 10%밖에 안 나온다 이런 사람들은 수리비 뭐 2천만원 나와야 200만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무조건 먼저 수리하시고, 과실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상대방 수리비 얼마 책정되니 봐가면서 내 차 수리비를 200만원에 맞출 수 있는지 계산을 해서 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수리를 권하는 서비스 센터, 그런 공업사들은 보험 처리만 지향하는 정비공장은 거르셔야 됩니다. 차주님 입장에서 보험 처리를
지양을 하고 현금 처리도 유도를 하는 그런 공장이 차라리 더 차주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공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험 처리로 하면 일반 처리보다 보험 수가가 좀 더 높기 때문에 견적 단가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보험 수리를 많이 유도합니다. 정비 공장에서는. 하지만 저는 좀 사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저도 막 무조건 100% 다 양심적으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뭐 장사꾼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가슴에 손을 얹고 야 이건 아니다 이 짓은 안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보험 처리는 쌍방가실은 200만원 선에서 바운더리를 맞춰가지고 수리를 꼭 해보고요. 일단 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마무리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다른 공장 씹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서비스센터 씹는 게 아니에요. 차주님의 입장이 있고 정비공장의 입장이 있잖아요. 서비스센터도 정비공장이에요. 돈 벌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근데 대신에 이런 것들은 이런 정보를 차주님이 잘 아시고 서비스센터에도 정비공장에도 얘기를 하시면 서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먼저 해줄 수 있는 어드바이저들이나 서비스센터가 있으면 차주님 입장에서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서비스센터 다른 정비공장 사람들도 어드바이저님들, 공장장님들, 대표님들 사랑합니다. 저만 잘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영상을 찍다 보니 일부러 좀 화도 내보고 재미적인 요소를 가해서 했던 거지. 서비스센터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정비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분들, 공장장님들, 대표님들 화내지 마십시오. 사실 유튜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오버를 해봤습니다. 다들 양심적으로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수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끝! 복리회 토크타임. 오늘은 재테크 얘기입니다. 주제는 종잣돈을 꼭 모아야 된답니다. 제 얘기를 해보자면요, 저는 20대 초반에요 돈을 모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알바도 많이 하고 잔업도 많이 하고 뭐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돈을 많이 모아서 주식도 해가지고 재테크도 해가지고 돈을 불려가지고요 20대 한 후반에 경기도까지도 올라가가지고 서울까지 올라가가지고 주식도 했고 사업도 했고요, 부동산 땅 경매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쫄딱 말아 먹었습니다. 완전 빚밖에 안 남았어요. 그 이후로 10년 좀 넘게 지났는데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부동산이랑 전혀 상관없지만 정비공장을 이렇게 이뤘습니다. 253평 이렇게 이루었는데, 이 다시 이루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종잣돈을 모아라 했습니다. 망하고 나서요 진짜 안 먹을 거 안 먹고 취미생활 저 일절을 안 했습니다. 취미생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비공장 일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부터 뭐 밤까지 일하고 잔업 무조건 하고 돈 몇만 원이라도 더 벌라고 그렇게 해서 돈을 종잣돈은 진짜 꾸역꾸역 모으고 택시도 안 타고요. 그나마 쓰는 건 술값 조금 썼습니다. 뽐빠이 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다였고, 그렇게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다시 했습니다. 여기서 주제입니다. 이제 돈을 꼭 모아야 되는데요, 주위에 핑계가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좀 보면 돈 없다, 야 투자 어떻게 하노, 못 한다, 이런 사람들이 꼭 가까운 거리도 택시를 자주 많이 타고 술값 안 아끼고요, 취미생활도 많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돈 모으기 전까지는요 재테크 모임 나가는 것도 사실 의미 없어요. 몇백만 원 가지고 큰 돈은 불릴 수 없거든요. 몇백만 원 가지고 몇천만 원, 몇억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특출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그래 될 수 없어. 주식으로 어떤 모임에 나가가지고 뭐 돈을 더 벌 생각하지 말고요, 자기 본업에 정말 집중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되게 높이고요, 그리고 돈을 안 쓰는 게 최고의 재테크고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재테크 해가지고 좀 돈을 불리려고 하면 만만한 게 주식이잖아요. 주식 이런 거 하려고 모임 나가서 시간 쓰고 돈 쓰고 해가지고 또 마이너스 수익이나 그러면 마이너스가 꼽절에 꼽절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20대 초반 때 주식 모임에 갔을 때 MT 같은 걸 갔는데, 그때 30몇 살에 성공한 아우디 타고 온 형님이 뭐 펀드 매니저 뭐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 형님이 그랬었어요. 우리 주식 재테크 모임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애들한테, 저한테 그 주식 하지 말고 그냥 본업에 열심히 하고 월급이나 많이 받아라, 그게 제일 재테크다 했는데, 제가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보면 또 뭐 뭔 소리고 하겠지만 이게 진짜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업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재테크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돈이 없이 돈으로 계속 재테크만 하게 되면 되게 어렵습니다. 종잣돈이 있으면 돈으로 돈 벌 수 있지만 종잣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조그만 돈 불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시고 돈을 악착같이 쓰지 말고 모으십시오. 저는 술값에만 조금 썼습니다. 유일한 취미였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가 정말 싫어합니다. 이제 돈을 좀 벌어서 저는 막 양주 막 발렌타인 30년 산다고 막 집에서 까먹고 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종잣돈 모아서 투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잣돈을 꼭 모아보십시오. 정말 아끼고 취미생활도 하지마, 술도 좀 덜 먹어,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실용정비TV의 홍대표였습니다. 끝.